한국과 중국의 공항에서 느껴지는 환대 방식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직원들이 정중한 미소로 조용히 안내하는 반면 중국에서는 활기찬 목소리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2년 국제공항협회 설문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68%가 한국의 정중한 서비스에 감동받았으나 72%는 중국의 활발한 에너지를 더 친근하게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두 나라의 첫 만남부터 문화적 차이가 드러납니다. 지하철에서의 분위기는 문화적 차이가 가장 두드러집니다. 한국 지하철에서는 대부분의 승객이 조용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잠을 자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중국 지하철에서는 활발한 대화와 전화통화가 이어지며 2019년 동아일보 조사에 의하면 서울 지하철 소음도는 베이징보다 40% 낮았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공공장소 예절의식과 중국인들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국의 식사 문화는 개인 접시 중심인 반면 중국은 공동 접시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한국인은 반찬을 나눠 먹지만 각자 밥그릇이 구분되며 중국에서는 실제로 12인치 접시를 돌려가며 함께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1년 식문화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 60%는 개인 위생을 이유로 공동 접시에 거부감을 느끼는 반면 중국인 75%는 공유를 통해 친밀감이 증진된다고 답했습니다. 한국인은 어쩌면 아마도 같은 간접적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반면 중국인은 직접적인 화법이 특징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비즈니스 협상에서 한국인의 83%는 거절 시 우회적 표현을 선택했고 중국인은 79%가 직설적인 의사 표현을 선호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눈치 문화와 중국의 효율성 중시 문화에서 기인하며 외국인에게는 중요한 교육 포인트가 됩니다.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한국인은 조심스럽게 도움을 주는 반면 중국인은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2023년 여행자 설문에서 한국인은 55%가 도움 요청이 있을 때만 반응했고 중국인은 70%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인의 65%는 영어로 말을 걸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반면 중국인은 80%가 제스처로도 적극 소통하려 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신뢰도 차이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분석됩니다. 한국 매장은 상품 진열이 체계적이고 직원 교육이 철저합니다. 반면 중국 매장은 다양한 상호작용을 중시하는데 2022년 소비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의 68%는 정돈된 매장을 선호했고 중국 소비자 64%는 활발한 호객 행위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잠깐만요라고 말하면 직원이 바로 오지만 중국에서는 직접 따라가며 설명하는 문화적 차이가 있습니다. 줄서기 문화에서 한국인은 자동으로 정렬하는 반면 중국인은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2021년 사회행동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92%는 공공장소에서 1m 간격을 유지했으나 중국인은 54%만이 이를 지켰습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대기열이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중국의 유동적 밀집이 실제로는 더 빠른 처리 속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적 우열이 아닌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한국의 추석은 조용한 가족 모임이 중심인 반면 중국 춘제는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축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75%는 직계가족과만 명절을 보내지만 중국인 68%는 이웃과 함께 공동행사에 참여합니다. 특히 한국의 차분한 제사 풍경과 중국의 화려한 용충 공연은 대조적입니다. 두 방식 모두 장점이 있으며 외국인 관광객은 각각의 독특한 분위기에 매료됩니다. 한국의 카카오톡과 중국의 위챗은 모바일 생태계를 대표하지만 사용 방식이 다릅니다. 2023년 모바일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은 메신저로 약속을 정확히 조율하는 반면 중국인은 음성 메시지와 실시간 위치 공유를 선호합니다. 한국의 87%가 이모티콘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비해 중국은 65%가 적은 텍스트와 더 많은 음성 영상을 사용합니다. 이는 한국의 정확성 문화와 중국의 실시간 소통 선호를 반영합니다. 한국은 체계적 효율성을, 중국은 상황 적응력을 중시합니다. 2023년 문화 비교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78%는 규칙 준수를 최우선시하지만 중국의 65%는
유연한 대처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한국의 정확성과 중국의 융통성이 결합될 때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양국의 국기가 조화를 이루듯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글로벌 소통의 첫걸음입니다.